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부자 되는 법. 그거 있으면 나부터 했죠. 근데 진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투자라는 걸 다시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괜히 옆집 누구는 주식해서 아파트 사더라 소문만 듣고 덜컥 뛰어드는 게 아니라 왜 투자라는 게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오랜 친구처럼 찬찬히 쉽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괜히 전문가 흉내내서 어려운 단어 나열하지 않고요. 우리 나이에 맞게 딱 맞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어르신, 돈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벌 땐 죽어라 고생해서 버는데 나갈 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죠.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새는 데가 이렇게 많은지 병원비에 자식 도와주는 데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 할 나이인데 그게 바로 투자라는 놈입니다. 근데 이 투자가 괜히 겁나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괜히 무슨 그래프 나오고 숫자 나열되면 머리부터 아프니까요.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런 거 싹 걷어내고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투자 이야기만 마치 옆집 친구한테 듣듯이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투자는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처럼 은퇴 후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줄줄 세기만 하지 늘어나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놨다고 해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라요? 라면 값도 오르고 병원 진료비도 오르니까 그 1,000만 원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마치 은퇴한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등짝 맞는 것처럼요. 돈도 일 좀 하게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냐? 요즘 제일 많이들 하는 게 주식이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면 에이 그거 도박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도박은 어디에 넣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는 거고, 투자는 공부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내가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럼 지금쯤은 훨씬 더 늘어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장기 투자예요. 주식도 그냥 사고 하루 이틀만 보고 팔면 손해보지만 5년, 10년 길게 보면 우량한 기업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나무도 심자마자 열매 맺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ETF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여러 주식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투자 상품인데 마치 반찬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골고루 담은 도시락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좀 담고 현대차도 담고 카카오도 담고, 그러니까 한 회사가 망해도 전체적으로는 위험이 덜한 거죠. 아주 똑똑하게 만든 투자법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1,000원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부담도 없어요. 괜히 큰 돈 들이지 말고 작게 1,000원, 10,000원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투자는 돈만 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해서 중간에 팔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에 흔들리면 손해보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해요. 생활비로 쓰는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병원비도 아니고 약값도 아니고 그냥 잠깐 잊고 지낼 수 있는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실수도 줄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모르는 건 하지 말자. 남들이 뭐가 좋다더라, 이거 하면 대박 난다더라, 그런 소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주식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예 모르면 시작하지 말고 꼭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시작하세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친절한 설명 많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주식 공부해서 손주 유학 보냈다는 이야기 들으면 괜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부동산은 예전에는 땅만 사면 오르고 아파트만 사면 돈이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아져서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투자예요. 그래도 꼭 사고 싶으시다면 내가 살 집부터 우선이고요. 투자용 부동산은 지역 분석, 정보 정책, 인구 흐름까지 다 봐야 하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멀리 있는 땅 샀다가 10년 동안 방치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꼭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오늘 넣고 내일 결과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후를 바라보고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배워가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해요. 문제는 다시 시도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배우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덕담 드릴게요. 돈도 늙지 않게 하려면 가만히 두지 말고 움직이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들 하지만 돈은 숫자에도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보세요. 내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침에 주식 앱 열어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손주가 투자 이야기 물어보면 어깨 으쓱해지기도 하고요. 괜히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 경제 일으킨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해냈고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투자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시죠? 돈을 지키고 키우고 쓰는 것까지가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40년은 더 살아야 해요. 그 긴 시간 돈이 친구가 돼주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라는 친구랑 친해져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길 바라며 다음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돈도 건강도 다 지키면서요.